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한국의 20대 대통령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사를 통해 자유와 인권, 평화를 강조하면서 북한의 핵개발 문제 해결을 위해 대화의 문을 열어놓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이 실질적인 비핵화로 나선다면 북한 경제 발전을 위해 담대한 계획을 준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동예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국회 정문에 도착한 뒤 차에서 내린 윤석열 대통령은 시민들과 일일이 주먹 인사를 나누면서 4만 1000여 명이 초청된 취임식의 단상까지 걸어갔습니다. 문재인 박근혜 전 대통령들을 비롯해 더글러스 에모프 해리스 미국 부통령 부근과 조지 퓨리 캐나다 상원의장,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 등 귀빈들과 인사를 나눈 윤 대통령은 이어 오른손을 올리고 대통령직 수행을 선서했습니다.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군 의장대 행진과 21발의 예포 발사에 이은 취임사에서는 자유와 인권이 강조됐습니다. 개별 국가뿐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기아와 빈곤, 공권력과 군사력에 의한 불법 행위로 개인의 자유가 침해되고 자유시민으로서의 존엄한 삶이 유지되지 않는다면 모든 세계 시민이 자유시민으로서 연대하여 도와야 하는 것입니다. 윤 대통령은 이어 평화를 강조하면서 일시적으로 전쟁을 회피하는 취약한 평화가 아니라 자유와 번영을 꽃피우는 지속 가능한 평화를 추구해야 한다면서 북한의 핵개발 문제를 거론했습니다.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대화의 문을 열어놓을 것이며 북한이 실질적 비핵화로 전환한다면 북한 경제 발전을 위한 담대한 계획을 준비하겠다고 밝힌 것입니다. 저는 한반도뿐 아니라 아시아와 세계의 평화를 위협하는 북한의 핵개발에 대해서도 그 평화적 해결을 위해 대화의 문을 열어놓겠습니다. 그리고 북한이 핵개발을 중단하고 실질적인 비핵화로 전환한다면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북한 경제와 북한 주민의 삶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담대한 계획을 준비하겠습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북한의 비핵화는 한반도의 지속 가능한 평화를 가져올 뿐 아니라 아시아와 전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역설했습니다. 국제사회에서의 한국의 큰 역할도 강조됐습니다. 국제사회가 우리에게 기대하는 역할을 주도적으로 수행할 때 국내 문제도 올바른 해결 방향을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자유, 인권, 공정, 연대의 가치를 기반으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 국제사회에서 책임을 다하고 존경받는 나라를 위대한 국민 여러분과 함께 반드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취임식을 마친 윤 대통령은 그동안 역대 대통령들이 집무실로 사용해온 청와대를 국민에게 개방하고 서울 용산에 위치한 국방부 청사에서 국정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0시 용산 대통령실 청사지하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군 통수권을 이양받고 합동참모본부의 대비태세 보고를 받으면서 한국 20대 대통령의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동예원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윤석열 한국 대통령에게 보낸 친서를 통해 윤 대통령의 취임을 축하하고 미한 양국 간 긴밀한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취임 당일인 10일 주요 외빈 중 첫 접견 일정으로 미국 부통령의 부군인 세컨드 젠틀맨 더글러스 에모프 단장을 비롯한 미국 축하 사절단과 면담했으며 에모프 단장은 바이든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하면서 윤 대통령의 취임을 축하했습니다. 에모프 단장은 10여일 뒤 한국을 방문해 윤 대통령을 직접 만나기를 고대하고 있는 바이든 대통령이 친서를 통해 취임 축하 인사와 향후 5년간 윤 대통령과 긴밀히 협력하고 싶다는 뜻을 담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에 대해 미국 축하사절단의 환영과 감사의 뜻을 전하고 70년 역사의 한미동맹은 동북아 영내 평화와 번영의 핵심 축이었다며 미국의 여러 동맹 중에서도 한미동맹이 가장 성공적인 모범 사례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왕치산 중국 국가부주석 등 중국 축하사절단도 이날 오후 윤 대통령을 면담하고 시진핑 주석의 친서를 전하면서 시 주석은 윤 대통령의 중국 방문을 환영하고 초청한다고 밝히고 한중 간 전략적 소통 강화와 실질적 협력 심화, 한반도 문제 협력 강화 등을 건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윤석열 한국 대통령에게 친서를 전하고 한일 양자 간 협력과 미한일 3자 협력을 통한 한반도 문제 해결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은 윤 대통령의 취임일인 10일 용산 대통령실 접견실에서 윤 대통령을 만나 기시다 총리의 친서를 전달했으며 한일, 미한일 간 전략적 연계를 중시하면서 윤 대통령이 한일 관계 개선에 강한 의욕을 갖고 있는 것에 매우 든든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야시 외무상은 면담 후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에게 취임 축하 인사와 함께 한일 간 우호 협력 관계에 기반한 양국 관계 진전 등에 대해 건의했으며 윤 대통령은 한일 관계를 중시하고 있다고 밝히며 향후 관계 개선과 긴밀한 협력을 강조했다고 전했습니다. 하야시 외무상은 9일 박진 한국 외교부 장관 후보자와도 면담을 갖고 북한 문제 대응과 영내 안정에 있어 한일, 미한일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으며 박진 외교부 장관 후보자는 최근 급변하는 한반도 상황과 국제 정세 아래 한일 또 미한일 긴밀한 공조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일본 외무성과 한국 외교부가 밝혔습니다. 한국의 새 정부 출범을 맞아 윤석열 정부는 미한 동맹 강화와 함께 영내에서 더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미국 내 한반도 전문가들이 밝혔습니다. 북한 핵 문제는 물론 인권 분야에서도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일본과는 관계 개선을 또 중국에는 보다 명확한 입장을 취할 것을 주문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윤석열 정부에 대한 워싱턴 조야의 기대와 바람을 박형주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미첼 리스 전 국무부 정책기획실장은 9일 BOA에 한국 윤석열 정부의 출범을 축하하며 미국과 더 큰 협력을 추구한다는 새 정부의 외교 기조를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정부가 아시아 외교를 우선순위에 두는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가 영내에서 더 큰 역할을 하고 일본과 관계도 개선하길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So given that the administration in Washington has declared a reset in Asia and is prioritizing it, I think there's a wonderful opportunity for South Korea to expand its role, to play some part in the Quad, and hopefully to continue to improve its relations with Japan, which is extremely important from America's perspective. 북핵 육자회담 미국 차석 대표를 지낸 조셉 디트라니 전 대사는 미국과 한국의 포괄적 전략 동맹 강화와 더불어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한 긴밀한 공조를 기대했습니다. 특히 시간이 걸리더라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북한의 비핵화가 목표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But that's staying focused on complete, verifiabl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South Korea doesn't have nuclear weapons, so we're talking about North Korea. Not arms control. It may take 10 years, it may take 15 years, but the ultimate goal is complete, verifiable denuclearization. 프레드 플레이츠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비서실장은 북한의 도발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미한 연합훈련 재개 등 강력한 대응 기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with North Korea increasing their provocations with these missile launches, with the possibility that the North is planning to resume nuclear tests, the South has to respond, basically very firmly. And one of them is resuming these joint military exercises. 중국과의 관계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전략적 모호성에서 벗어나 명확함을 추구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And the clarity that is necessary is that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seek to protect the rules-based international order. They do not seek hostility with China. They do not seek conflict with China. There is competition.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한국 정부가 다시 역할을 해야 한다는 주문도 나왔습니다. South Korea understands North Korea better than anyone else, and South Korea has an interest in North Korea like no other country. And I think it's very important for South Korea to play a positive role with regard to human rights. 킹 전 특사는 특히 인권 문제에 대한 침묵이 남북관계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전제가 틀렸다는 게 지난 5년 동안 증명됐다면서 한국 정부는 미국 정부와 함께 북한 인권 압박을 위해 더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한국의 윤석열 새 정부가 출범한 가운데 문재인 정부가 재임했던 지난 5년 동안 북한인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 등 무력 시위를 이어가며 무기 역량을 강화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현실적 인식이 결여된 대북 접근법을 취했고 그 사이 북한인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을 이어갔다고 전문가들이 지적했습니다. 김영교 기자의 보도입니다. 앤서니 류지에로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북한 담당국장은 9일 VOA에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은 확실히 실패했다며 달리 표현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문 전 대통령이 북한과의 관계에서 양보에만 초점을 맞추면서 압박을 하지 않았고 결국 나중에는 압박을 하려고 해도 이미 늦은 상황이 돼버렸다는 겁니다. To look at the last 5 years and say that North Korea policy certainly was a failure. In the case of Moon, he was very focused on the incentive part of the relationship. When North Korea was not interested in that and continued the provocations, he did not embrace the type of leverage that made some of those direct talks possible.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 연구원은 문 전 대통령의 대북 정책이 비대칭적이었다며 북한의 호의적 반응을 얻기 위해 대북 제재 완화 추진 등 과도한 양보에 집착했다고 지적했습니다. That was very asymmetrical and one-sided in front-loading benefits, including relaxation of law enforcement. In an attempt to get North Korea to behave itself. The Moon administration was very reluctant to criticize any kind of North Korean provocations, implemented what's called the gag order against South Korean freedom of expression, against getting information into North Korea. 문재인 정부가 김정은 정권의 본질이나 목표 또 전략에 대해 잘못된 전제를 바탕으로 순진한 대북 접근법을 취했다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I mean, I think Moon Jae-in was naive. The real problem with Moon Jae-in's policies is that it was based on erroneous assumptions about the nature, the objectives, and the strategy of the Kim family regime. It basically assumed that Kim Jong-un would want the same thing as Moon Jae-in, and that is not a good assumption. 한미경제연구소의 트로이 스탠거론 선임국장은 문재인 정부가 현실적으로 성취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야망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을 임기 말까지 추진했던 것에서도 알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금전적 보상 없이 그런 제안을 받아들일지 알 수 없었고 그 자체로 중대한 성취로 평가가 될 수 있었을지도 명확하지 않았다면서 문재인 정부는 현실성 없는 이상을 추구했던 것에 불과했다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교입니다. 한국 윤석열 정부가 새롭게 출범한 가운데 북한의 최근 잇단 탄도미사일 발사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유엔 안보리 공개회의 소집을 한국 정부가 미국, 일본 등과 함께 주도적으로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외교부 당국자는 10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최근 1년의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한미일 3국은 안보리 공개회의 소집을 요청했다며 한국 정부는 안보리 공개회의 소집 요청뿐 아니라 직접 이해 당사국으로서 이번 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고 연합뉴스 등 한국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오는 11일 공개회의를 열고 북한의 최근 2단 탄도미사일 발사 문제를 논의할 예정으로 안보리 잠정 의사규칙 37조에 따르면 논의 사안에 직접 이해 당사국은 안보리 이사국이 아니어도 토의 참석이 가능하며 표결권은 주어지지 않습니다. 한국 정부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등에 대응해 유엔 안보리의 회의 소집을 요청한 것은 올해 들어 처음이며 지난 3월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 대응 안보리 공개회의 당시에도 이해 당사국으로 참여했지만 회의 소집 요청에는 나서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상으로 VOA 모닝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